네, 진짜 나타났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신경민 의원 모시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감청, 도청 뭐 이런 것들, 사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의원은 뭐 미리 선약이 있어가지고 이거 함께 할 수 없습니다만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아니 김강진 의원 지금 정보위 소속이죠. 네, 같이 있습니다. 정보위원이고 뭐 우리 신경민 의원은 간사니까 간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경민 의원 모셨는데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청취자를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민입니다. 이 진짜가 나타났다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처음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를 한번 진짜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보위 소속이다 그랬는데 정보위 국회 정보위는 어떤 걸 다루는 것이죠? 주로 이제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정보 예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령 경찰도 받고요. 국방부도 받고요. 기무사도 받고요. 뭐 이런 거거든요. 뭐 해군도 받고 공군도 받고 그런 데하고 다 거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간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간사는 이제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6대 6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6명의 연락장교고 대장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위에 하도 나이 드시고 고참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 박지원 의원 이런 분이 계시고 원내대표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진상조사위원장이시죠? 아니요. 위원장은 그 안철수 의원이시고요. 지키기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이고 네, 진상조사위원장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네. 소위원장이 하도 존재감이 없다가 보니까 제가 진상규명 그 위원장, 소위위원장. 소위위원장. 네. 이 지키기위원장이랑 소위위원장이랑은 뭐 상하 관계는 아니고요. 네. 그냥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관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진지한 질문이 네네.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뒤쪽에 네. 여기 안 가는 공개 스튜디오라서 뒤에 네. 사람들 많이 앉아 있으시잖아요. 네. 일단 같이 잠깐 앉아 있어서 누가 그쵸. 누군지 잘 압니다. 그죠? 근데 이재명 시장님 때는 가득 찼었거든요. 그래요? 초대 손님이. 신경민 위원장님이 별로- 오셨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영향가가 없는 모양이죠. 그러게 저번 주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국민 앵커께서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노력하셔야 요즘에 되는 이제 너무 인기가 식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진상조사 소위의 위원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경민 의원님께서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죠. 그렇죠. 근데 국정원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가셨을 때 특히나 또 야당 쪽에서는 가장 대장인 간사 역할을 맡으셔서 국정원에서 굉장히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제 국정원하고의 인연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13년 초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그때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 하나가 이 댓글 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인지 될지도 모르고 그냥 얼걸결에 맡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이상 끌게 됐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됐고 겸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 중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위하고 인연을 맺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보부의 직원들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똑같은 금방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을 제가 이제 사석에서 내지는 그 위원회 중에 얘기를 했죠. 당신들 나 만나서 기분 나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정보부에 수없이 많은 직원들이 있고요. 그 직원들 중에 문제가 되는 직원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정치정보부원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숫자의 저희들은 하급직 직원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중상위급 직원들은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라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진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거는 아마 다른 팟캐스트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뉴스에서도 아마 많이 접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세하게 어떻게 흘러왔다는 걸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그건 왜 우리 저 진짜 나타났다의 그 자매품 대변인 회의에서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국정원에서는 민간인 사찰은 우리는 하지 않았다. 대북 첩보 또 연구용으로만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새누리당에서 그걸 이제 쉴드 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도 이거 샀다 다 똑같이.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끄럽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뒤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기사로 난리를 치지는 않지만요. 다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독재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FBI하고 DEA 마약국이죠. 마약조사국 같은 데는 왜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국내에 소개가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태리에 있는 이 해킹팀이라는 회사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류하고 이것을 송출하는 중간 기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 기지를 미국에 썼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캐나다에 있는 그 시티즌 랩이라는 이 연구기관, 해킹을 연구하는 사이버 보안을 연구하는 토론토 대학에 있는 이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러니까 이태리 회사가 미국의 동서남북에다 다 이걸 흩어놨어요. 한국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카고에 있는 회사 두 군데에다가 이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어서 중간기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정원이 누군가를 해킹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이태리를 거쳐서 아니면 이태리를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미국 시카고의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국내에서 이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그로부터 1년쯤 뒤에 이번에 터진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해킹팀을 해킹해가지고 그 자료를 인터넷에 퍼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자료를 쭉 보다가 보니까 1년 전에 이미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한번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정원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30개가 넘는 나라 90개가 넘는 기관에서 샀는데 우리만 시끄럽다는 것은 일단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중간기지로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미국 국내법을 위반했고 미국 주권을 침해한 거고요. 이게 국제법을 어긴 것도 되고요. 지금 오늘 아침이죠.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나나테크 사장이 아마 캐나다인가 어딘가로 떠나기 전에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중국에 있는 한국인, 대공 용의점이 있는 한국인을 사찰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중국법을 명백히 어긴 거고 똑같은 논리로 중국 주권을 침해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발언이 아직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관련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확인이 되면 중국법을 어긴 것이고 미국법을 어긴 것이고 국제법을 어긴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법을 어긴 건 뭐 말로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지금 국정원에서도 해명하고 국정원 직원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어서 또 성명을 발표한 그 지점이 내국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네. 그것만으로도 지금 내국인에 대한 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한국인이 한국인이고요.
뭐 중국에만 있을 수 없고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고 이 스마트 시대에는 유비쿼터스이기 때문에 그 타겟이죠. 목표되는 사람이 한국에 있건 중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약에 지금 나나테크 사장이 얘기한 것이 맞다면 이미 국정원장이나 국정원이 그렇게 여러 번 여러 자리에서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는 성명을 통해서 밝힌 우리는 내국인을 사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그건 국내외법을 모두 어기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점이 되게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사건들과 관련된 그 수사기관의 직원들이 그렇게 중요한 지점에 중요한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문건 유출했을 때도 최경희도 네. 자살했고 이번에 국정원의 그 요원도 자살을 했다는 건데 그 죽음 자체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게 왜 죽었는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이 직원에 대해서 임 과장이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지금도 아무것도 해명이 된 게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임 과장이라는 사람은 완벽하게 기술자입니다. 전산 기술자고 국정원에서만 이 일을 20년 이상 해온 순수 테크니션이고 이 사람 별명은 순둥입니다.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고 조용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시달렸다. 감찰이라는 이름으로 시달렸다고 지금 뭐 확인이 돼 있고요. 이걸 전해준 사람이 또 뭐 말을 바꿔가지고 감찰은 아니고 전화만 받았다고 그러는데 국정원의 감찰은 전화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창설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정원의 감찰은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국정원 감찰실이 뜨면은요. 감찰실의 이름이 뭐든 감찰의 내용이 뭐든지 간에 그게 직무감찰이건 보안감찰이건 정말감찰이건 간에 감찰이 뜨면은 국정원 직원들도 떱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그냥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홀랑 빨가 벗긴다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30살이면 30살, 50살이면 50살. 그 사람의 생애를 낱낱이 분해하고 분석해서 쥐어짠다 그래요. 그리고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감찰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14일이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그 정보위가 있었던 날인데 14일 저녁부터 17일까지 사이에 어느 순간에 감찰을 받았고 이 감찰이 아주 고통스럽게 진행이 됐고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18일 오전에 생을 마감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본안인 이 국민에 대한 사이버 사찰과 별도로 이 임 과장이 죽음은 사이버 사찰의 본안으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임모 과장이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 유서에 절대로 내국인 사찰이나 정치인 사찰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삭제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겁니다. 만약에 삭제가 정보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인 14일 밤 이전에 있었다면 예.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만약에 정보위원회 이후인 14일 이후에 있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데 네. 분명히 이 임 과장은 감찰을 받았고요. 그 감찰이 삭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유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삭제가 언제 있었느냐, 그리고 뭐가 문제가 돼서 감찰을 받았느냐, 네. 그리고 왜 죽을 결심을 했느냐, 예.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푸는 열쇠는 지금 어저께 안철수 위원장이 내놓은 그 30개의 자료 중에 감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감찰 보고서를 지금 요청을 했지만 순순히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예단을 못 하겠습니다. 네. 이 감찰 보고서에 사실 이 본안인 정보 사찰, 네. 사이버 사찰로 들어가는 열쇠가 여기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의 죽음은 바로 본안인 사이버 사찰을 여는 저는 마스터 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이제 삭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뭐가 삭제되는 건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혀 모릅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삭제한 걸 100% 복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신 의원님이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전문가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전문가가 복구가 될 수 있는 걸 왜 삭제를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복구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복구가 100% 된다고 얘기한 것은 여당 의원, 구체적으로는 이철우 간사와 박민식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국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네.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고 네. 아까 쉴드라는 표현을 치셨는데 방호막 내지는 하여튼 어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두 의원은 사실 여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정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월급을 거기서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철우 간사가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국장까지 한 분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100% 복구할 수 있다.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이 두 분 진의원도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복구를 못했습니다. 복구를 못했을 때 우리가 왜 못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레이징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게 이제 지우개죠. 네. 계속 문제가 되는 자료에다가 더 씌우고 더 씌우고 그렇죠. 지우고 더 씌우고 지우고 더 씌우고를 몇 번을 반복하면 원래 있던 이 파일이 희미하게 나타나거나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더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레이징은 그냥 고무로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민간인 사찰 총리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디가우징이라는 그걸 썼는데 예. 그것은 그냥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거죠. 파괴해버리고 아주 순식간에 없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 여러 가지 문안을 유서의 문안을 잘 보면 이레이징을 쓴 거 아닌가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뭐 실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20여 년 동안 근무를 했던 경험을 보면 저는 복구는 불가능한 거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 두 분의 얘기는 다음에 아마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요. 박민식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다가 또 이철우 의원은 금방 된다고 그랬다가 이번 달로 말을 바꾸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국정원 중계방송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지금 국정원에 쉴드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럼 국정원에서 나중에 자 우리 복구했습니다. 100% 복구했습니다. 갖고 왔을 때 그거를 뭐 삭제했는 걸 뭐 빼고 갖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분모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분모가 10,000개인지 1,000개인지 100개인지 아무도 모르죠. 아마 국정원도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분모의 숫자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원장이 삭제한 그 디스크 원본을 가져와라. 그리고 복구된 걸 가져와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정도나 복원이 됐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국인 사찰이 없었고 정치 사찰이 없었다면 이 직원이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네. 또 누를 끼칠까 봐서 삭제했다. 오해를 끼칠까 봐서 삭제할 일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네. 남아 있어야 자신들의 결백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심, 내국인에게 민간인 사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을 더욱 강력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대목은 제가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만은 유서에 나타나지 않는 행간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은 분명히 목숨을 끊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밝히지를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한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짐작을 해봐야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요구한 이 감찰 보고서를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요.
저는 유서에서도 밝히지 못한 다른 개인적이거나 공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아까 위원장님도 살짝 언급하신 것 같은데 시티즌 랩이라는 네. 캐나다 네. 쪽에 그리고 빌 막잭이라는 네. 그 사람의 인터뷰가 계속 다양한 기사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2004년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2014년. 2014년에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네. 그랬고 그 분들이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년 뒤에 그들의 주장이 사실상 해킹의 결과로 사실로 드러났어.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대북용이 아니라 국내용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내국인들을 사찰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시티즌 랩에서 발견한 그 파일들의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일들이 실제로 각 컴퓨터로 날아가서 그것을 클릭해서 열으면 그 즉시 감염됐을 것이다. 낚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파일들의 이름 자체가 도대체가 대북용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파일 이름이 어떤 파일들인지.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걸 아주 잘 정확히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물어봐요. 기사에서 이게 대북용이라고 생각하냐. 이 사람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북용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파일들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파일들의 이름이 뭐냐면 천안함 조사문이라는 제목의 첨부 문서. 그리고 해피 뉴 이어를 제목으로 한 첨부 문서. 간첩이 그걸 왜 열어봐? 해피 뉴 이어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뉴욕 엠버 엔지니어링 회사의 기밀 이력서라는 제목의 첨부 문서. 그리고 요 지점 암치료 행동 계획 보고서라는 첨부 문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을 때 메일이나 이런 거 왔을 때 그걸 클릭하면 그 즉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재밌었어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하계 올림픽이라는 제목.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간첩들이 이걸 왜 왜 열어보냐고. 열어보냐고요. 그 대북용이라는 건데 그럼 북한 사람들 이걸 왜 열어봐요. 그렇죠. 있을 그런 걸 수 봤을 없는 때는 일이라는 국내용일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여기 또 인비테이션 2015 미팅. 예, 그 첨부 파일뿐만 아니고 그 인터넷 사이트 접속 미끼도 역시 그런 거죠. 뭐 메르스, 또 무슨 맛집, 무슨 벚꽃 축제, 그렇죠. 뭐 이런 거. 하여튼 이 400기가의 엄청난 양을 우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요. 여기에 특이한 건 북한 관련이나 어떤 그 노스 코리아라는 부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 걸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코리아나 사우스 코리아에 관련된 것들이 일단 많고요. 이럴 수는 있죠. 북한의 공작원으로 생각이 되는 내국인 내지는 친북 인사 내지는 반정부 인사로서 북한과 매우 하여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 네. 그럼 귀걸이 귀걸이고 코역을 뭐 이제 먹었는데. 그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죠. 네. 뭐 가령 진선미 의원도 뭐 가령 국정원 좌빨.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심하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친북 인사다. 네. 그러면은 진선미 의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죠. 그렇게 봐서는 이게 과연 북한 공작원인 것이냐, 거길 겨냥한 무슨 흔적이 있느냐라는 걸로 보면 일단 지금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국정원을 보호하고 있는 방패막이를 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에서 야당 보고 뭐 무슨 쇼 하지 말아라. 정말 니네들이 이걸 잘하고 싶으면 국정원 가서 현장 조사 빨리 하자. 근데 왜 야당이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지금 국정원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현장 조사를 하는데 조건을 건 겁니다. 네. 그냥 가면은 우리끼리 가는 뭐 소풍이잖아요. 내곡동 소풍을 우리가 가고 싶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네. 컴퓨터에 관련된 거고 핸드폰 관련된 건데 디지털 시대의 현장 검증은 아날로그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그 컴퓨터 안에도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이 말 해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이런 전문가가 가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컴퓨터를 PC 정도 쓰는 수준이지 뭐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나마 저는 좀 거기서 약간 연계 쪽에 들어가서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제가 연계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 같은 사람을 100명 데려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법으로서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민간인이 국정에 못 가게 들어 있죠. 지금. 그것은 여야가 합의할 수 합의하면 있고요. 됩니까? 네, 합의해서 물론 신원조회를 철저하게 네네.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국정원의 의도가 너무나 빤히 보이는 거죠. 지난 그 국정원 대선 개입 때도 검찰이 가서도 검사가 압수수색을 가서도 그 몇 가지는 정말 중요한 자료들은 안 좋군요. 압수수색도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그분 그 빌 막잭이라는 그 사람의 인터뷰에도 나와 있는데 재미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최근 국정원이 국회의원들의 현장 조사 참여에 동의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인터뷰를 뭐라고 하냐면 농담 따먹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가서 3-4시간 안에 무엇을 찾아낼 수 있겠냐. 당연히 정말 국정원에서 현장 조사라는 이름으로 이것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가에게 포렌식 전문가한테 줘서 그걸 보완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건 상식 아닌가요?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니까 하자는 겁니다. 예, 서로 선정한 그 하는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지금 손잡고 가자고 자꾸 그 간사가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가- 전문가를 데려가자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잡고 가자. 그런데 저는 가자. 그런데 제대로 가자. 예. 그 제대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그 제대로를 이제 자꾸 딴지를 거는데 국정원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안 되죠. 일단은 필요한 자료를 내놔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만 또 가서는 안 되고 전문적인 또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전문성을 갖추고 가자. 네. 언제든지 가자. 지금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야당이 정쟁을 유도하면서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 안철수 위원장이 30가지 자료를 요구하지 네, 않았습니까? 요구했죠. 그 30가지 요구된 자료를 국정원 현장조사 때 국정원이 정확하게 내놓고 전문가로 하여금 검증하게 하자라고 하면 현장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게 뭐 한 달을 걸려도 못 본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규정도 저희들이 좀 많이 했고 나나테크도 했고 네. 사실 지금 현장 방문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자료도 자료지만 나나테크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네. 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사장 해외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뭐 어딘가 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돌아오겠죠. 뭐 언제까지 있겠어요. 그리고 이 갑자기 또 사망한 직원 관련해서도 네. 말씀드린 그 내부 감찰 보고서, 진술서를 포함한 내부 감찰 보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문제의 그 데브렌젤 천사 네.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자료도 요구하고 이 사람도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근데 추정되기로는 그 데블 엔젤이 네. 자살한 사망한, 임모 과장일 거라는 것 아닌가요? 그건 확인 안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확인 안 됐고요. 예. 김동현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방금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다. 이거 뭐 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데 이게 법적 구속력 이런 건 전혀 없는 것이죠. 국정에서 안 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정보부에 관련된 것은 제가 신청을 했고요. 가령 미방이 관련된 건 또 미방위원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 나눠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 사고 관련된 건 안행위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게 법에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안철수 위원장이 뭘 잘 모르느냐 하는 것은 전부 트집 잡기고 딴지 걸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거 예,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도청을 안 했다고 또 언제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국정원의 말을 믿느냐. 국민이 믿을 때까지 국정원이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그렇죠. 이걸 야당도로 입증하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는 제대로 정신 차려서 얘기한 거 그렇죠. 같아요. 지금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네.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그 한국 IP 138개가 발견됐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국정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오히려 해킹을 당한 것이 뭐 상관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청취자들께서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게 해주시기 이제 바랍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네. 이 IP는 이제 한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상시로 전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랄지 CCTV랄지 뭐 이런 건데요. 이것을 이제 이쪽이 이 디도스 공격을 그 이태리 회사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국정원 쪽의 네, 설명이고 컴퓨터 전문가들 얘기는 이것은 아마 중계 서버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한 게 아니고 공격을 당한 거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스파이웨어를 퍼뜨리는 중계 컴퓨터로 IP로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오늘 또 지금 전문가들하고 막 회의를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논란이 있답니다. 제가 얘기한 거에 동조를 하는 사람과 국정원이 얘기하는 거에 동조를 한 사람과 나눠져 있어가지고 문제는 이제 이 IP에서 스파이웨어를 찾느냐 못 찾느냐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 IP에 들어가서 지금 스파이웨어를 찾고 있는 작업을 하는데 예.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결과는 좀 며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IP에서 스파이웨어를 찾으면 그 IP들을 이용해서 그렇죠. 공격을 했다. 그 IP를 이용해서 그 목표가 되는 가령 진선미원을 공격하는 그 중계 서버로 쓴 거죠. 썼다는 거죠. 네, 썼다는 것이고 예. 만약에 스파이웨어를 못 찾으면 그 이태리 회사가 디도스 공격을 받는 당한 그렇게 그걸로 그렇게 설명될 수 썼다라는 있다. 그렇게 설명될 수 있고 그래서 예. 이 패턴이 예. 똑같다는 거예요. 이쪽이건 예. 이쪽이건 예. 그래서 예. 이것은 스파이웨어 발견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수 있습니다. 반반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보면요. 그 아까 사망한 임과장 유서 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 이렇게 넘어왔는데 네. 그 유서 보면 첫 장에 뭐 국정원장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해갖고 뭐 죄송하다. 그 뉘앙스가 다 내가 저지른 일이다. 나 혼자 판단해서 그 9억이라는 돈을 들어가지고 그거 사고 이런 것도 다 나 혼자 일이라는데 이게 과연 국정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렇다면 누군가 지시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윗선에서 이걸 개입했는지 혹시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 4급 직원이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비를 사는데 그러니까 8억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는데 그 돈을 자기 혼자 정결 처리해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유서에 보면 그렇게 뉘앙스거든요. 그건 좀 곤란하겠죠. 그건 좀 곤란하고 뭐 이 유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간에 뭔지 모르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아마 이분은 18일 새벽에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7일, 16일 이 동안에 굉장히 심한 고초를 겪었을 것이고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일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섣불리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이 삭제를 이 유서에 썼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이 삭제가 만약에 14일 이전에 자기가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면은 남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가서 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14일 이후에 그러니까 정보위원회가 끝나서 현장 방문을 하기로 결정이 난 이후에 만약에 이분이 뭔가 삭제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다면은 이것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삭제를 했다는 얘기에 반증이 됩니다. 국정원은 지금 감찰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인정했다가 부인을 말을 뒤집었죠. 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국정원을 잘 아는 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국정원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반드시 사찰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감찰 말입니다. 그 5시간 문제를 해명을 하려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출근한 줄로 알았다고 하는 부인이 5시간 만에 저 실종 신고를 내냐라고 하니까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10시에 조사받게 돼 있었는데 조사에 안 나오니까 집으로 연락해 봤던 거다. 네. 뭐 이렇게 해명하면서 감찰이 예정돼 있음을 스스로 실토했다가 감찰이 그 말 한마디로 감찰이 진행됐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한 게 됩니다. 거죠. 그러니까 14일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사무실에 돌아가서 정보위원회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그 시간을 얼추 따져보면 이 6시 전후가 될 거거든요. 오후 6시 전후가 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이분이 삭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국정원이 삭제를 조직적으로 했을 거라는 거고요. 그 이전에 이분이 삭제를 했다면은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지난 4월 인사에서 타 부서로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삭제를 할 수 있는 이 작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이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삭제의 권한은 4급 이하에 있지 않습니다. 삭제의 권한은 3급 이상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14일 6시 이전에 이분이 뭔가 삭제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은 네.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되는 거고요. 네. 14일 6시 이후에 이분이 뭔가를 삭제하다 문제를 일으켰다면은 국정원이 조직적인 삭제 작업을 하면서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모두 동원했을 것이고요. 이것은 국정원이 상당히 많은 규모의 내외부 인력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건 아주 매우 심각한 네. 사태가 됩니다. 네. 이거야말로 사이버 사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되고 네. 국정원의 조직적인 일탈 행위가 되는 증거인멸이죠.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14일 자체를 너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각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이 자체가 너무 심각한 그렇죠. 문제라서 이 왠지 자체 개인 일탈 행위가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삭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삭제의 의미가 사실 저는 이 유서를 보면서 제일 크게 들어오는 글자가 자료 삭제였습니다. 네, 네, 네. 그 이철우 의원 국정원의 방패막이 이철우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제 자살한 임모 과장은 그야말로 기술자이고 공격 대상을 지정해주고 그래서 누구누구를 어떻게 공격해라라고 얘기한 거는 다른 파트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공작 부서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것이 이제 1차장 산한지 2차장 산한지가 밝혀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삭제되었다고 하는 그 기록들을 복구해내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과연 그 공작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되겠네요. 그건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의 IP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일인데요. 그게 저희 야당의 그 힘 안에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사실 지금 열심히 400기가의 엄청난 바닷속을 저희들이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한 건이라도 나오면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그 바닷속에 같이 들어가는 게 손잡고 그거야말로 손잡고 같이 들어가서 네. 400기가를 헤집고 다니고 국정원 속에 있는 지금 지웠거나 네. 내지는 지우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럼 검찰이 그런 일을 하라고 사실 월급 주고 세금 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00기가 플러스 국정원 내부에 있는 로그 파일 속에 뭔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그렇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고발을 지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고발장에 IP를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저는 운이 좋으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네. 일일 거예요. 네. 저희들 저 국정원 댓글 사건 파악할 때도 그 수많은 댓글 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가운데 그 어떤 댓글이 국정원 요원이 다른 것이냐 또는 사이버 요원이 다른 것이냐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고발장에 이제 이 IP를 넣기를 저희들이 대단히 바라고 있고요. 네. 지금 이 IP가 나왔다고 뭐 다 쓸 수는 없고 또 IP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IP는 사실 몇 개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IP인지는 저희들이 확정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 고발장이 IP를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네. 그 고발장에 그 나나테크에 대한 것도 당연히 고발한다고 들어갑니다. 네, 하셨. 당연히 들어가고 지금까지 국정원이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국정원도 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검찰 고발과 함께 국정조사도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국정조사를 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댓글 사건은 아무리 눈을 가리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를 사실 정말로 싫지만 여당이 합의를 한 건데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싫지만 여당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국정조사로 가고 수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데요. 지금 단계는 상임위원회만 정보위원회죠. 상임위원회만 열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은 아니다. 정보위 차원의 청문회를 일단 열어야 된다. 청문회를 열면은 증인을 선택할 수가 채택할 수 있고 또 현장 방문도 물론 할 수 있고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트를 한꺼번에 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데 여당이 하여튼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이 순간에는 청문회 청자만 나와도 경기를 부립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강력히 요구하셔야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타겟 한 사람이 지금 공격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추정되는 게 그게 재미 이 잠수함 전문가 네, 안 박사. 네, 안수명 네, 박사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시인을 합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어떻습니까? 안 박사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시인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안 박사는 자기 누이와 함께 북한을 가려고 방문하려고 했던 게 뭐 공개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 박사에 대해서 평가는 사실 간첩의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국가정보원에서. 네, 그러니까 당연한 그게, 것이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감시 대상이다, 워치를 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네. 반응은 있죠. 근데 그 안수명 박사가 미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미국 법을 어긴 것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금방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 외교 위반돼요. 문제는 지금 엄청나게 많고요. 이것이 네. 국제법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네. 이건 이것과는 변론으로 다음에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죠. 제 생각에는 그 공식적으로 우리 당에서 많은 부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티즌 랩에 네. 공식적으로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지금 시티즌 랩이 그 1년 전에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요. 우리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네. 보고서인데 이게 연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그 당시에 1년 전에 전혀 우리 언론과 여론의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장돼서 네. 제가 이것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오마이뉴스에서 소개가 한번 아니라. 보도를 했었는데 그냥 네. 묻혀버렸죠. 그렇죠. 네, 여론의 관심을 못 받고. 그러니까 어떤 소개가 아니라 저는 그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네, 그분들을 그분을 초청을 초청해서 하거나. 네, 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의 이 시티즌 랩하고 그 런던에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건 NGO인데 네. 이게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NGO와 연구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부분도 지금은 좀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저도 24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정신 차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저 인천공항 입구 가면 그 자체만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죠. 빠르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뭐 국정원에서는 이 탈레 업체에서 자기들 구매한 거 20명분 밖에 안 된다. 네.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개인 사찰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그거 20명분이란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또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진실은 어떤 겁니까? 진실은 이 용어는요. 지금 몇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용어고요. 예. 이 회사, 이 대리 회사가 쓰는 것은 라이선스입니다. 20개의 라이센스. 네. 그러니까 20개 라이선스라고 쓰는 게 정확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프로그램 운영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의 운영권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은 고객의 마음입니다. 그럼 국정원이 말하는 국정원 마음. 우리는 20명만 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네요. 그건 자꾸 의미를 축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전형적인 바꿔 쓸 수 수법이죠. 있는 거죠. 전형적인. 20명 꽉 채워서 했다가 인원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 빼고 또 다른 사람 집어넣고.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20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20개 라이센스 갖고 근데 있으니까. 일단 그 라이센스 그것만도 지금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20개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2012년에 들어왔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고 지금 그 뒤에 국정원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좀 성능이 다르고요. 또 그 중에 또 하나는 와이파이에 들어가서 이 다 스파이 볼수 짓을 할 수 있게. 있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국정원이 12년에 1월과 7월에 들어온 20개가 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실은 아닙니다. 예. 이게 업그레이드도 됐고 종류도 달라졌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만은 하여튼 숫자가 20개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성능 자체가 너무 달라졌고 그래서 이 20개라는 건 사실은 전혀 큰 상태가 의미가 달라요. 없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진상조사위원회,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이게 끝나고 이게 끝난다는 것은 뭐 청문회가 될지 국정조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의 단계까지 일단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그 비슷한 즈음에는 제도 개선. 그렇죠. 도대체 무슨 법을 바꿔야 되고 이 국정원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국정원, 네. 우리의 국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네. 체질 개선을 하거나 제도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구를 빠개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지금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댓글 사건 이후에 했던 국정원 그 특위는 사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기구를 나누자는 거에 대해서 국정원과 여당이 너무나 반발을 세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다시 또 이용을 해서 국정원 개혁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법을 또 많이 바꿔야 되고요. 국회 정보위원회를 바꾸는 것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합의해서 이렇게 정보위원회를 해가지고는 네. 국정원에 대한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두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당분간은 이 위원회가 가동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소망컨대는 국회에서 좀 국회 차원으로 당 차원이 아니고 한 단계를 높여서 좀 했으면 하는데 지금 하는 이 쉴드 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걸로 봐서는 무망하고 난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신경민 의원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댓글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수라는 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해킹 프로그램 시연 때 안철수 위원장이 했었던 현재 RCS의 감염 여부만 확인하셨는데 네. 이전에 감염됐다가 삭제된 이력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포렌식을 디지털 포렌식이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과 돈이 좀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죠. 그게 그냥 뭐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현장 질문입니다. 방청객 즉석 질문. 신경민 의원님께 신경민 전 앵커님 클로징 멘트 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지 한참 지났습니다. 아, 이제 얘기가 끝나요. 지금 다음 총선을 걱정해야 될 판국에 지금.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거 지금 한참 계속 이 국정 활동 때문에 지역 활동은 하고 계신가 싶어요. 지금 영등포 지역구시죠? 네, 영등포 을입니다. 을입니까? 네. 이거 그러면 그때 누구야? 전용이고 올라오신 겁니까? 아니요. 권영세 의원이 올라오셨군요. 아. 권영세 의원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분 질문은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돌발적인 질문인데 뭐 열심히 했는데 지역구 활동은 어떠셨나 이런 질문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구 활동. 네. 그럼 내년 총선에는 뭐 계속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선거에서 자신을 하는 건 그것은 떨어지는 징조기 때문에 서울 선거, 수도권 선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진남매 두 분도 지금 서울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서울 선거, 수도권 선거는 진짜 정말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한치 앞을 모릅니다. 네. 그 투표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줘야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년 총선에도 꼭 여러분들 좀 투표율 좀 높게 한 80% 좀 안 되나?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우리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렇게 말씀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위원장님도 한치 앞을 못 본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떡합니까? 모두 다 열심히 합시다. 네. 그래서 꼭 내년 선거는 이겨가지고 아니면 대통령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의회 권력도 바꿔야 되니까. 국정원 좀 바꿉시다. 네. 좀 우리 속 시원하게 대통령은 뭐 당분간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기대하지 말고 다수당이 돼서 네. 꼭 제1당이 되기를. 네.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지난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4.12 총선 때 다수당이 됐더라면 그렇죠.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신경민 정보위 간사가 다수당이 되면 국정원부터 개혁한답니다. 하여튼 오늘 의문이 좀 네. 많이 풀렸습니까? 아니면 더 답답해지셨습니까? 아니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렸어요. 시원해지고 다행입니다.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 위해서. 하여튼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방송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1부는 뭐 우리 3명에서 키워드 토크 진행했었고요. 2부는 정보위 간사이신 신경민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저희 초대 손님 어떻게 잘 모아보시다. 아유, 초대 손님으로 승부를 몰라 하지 마세요. 하여튼 뭐 우리 방송이 조금 재미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지적하시는데 방송이 재미도 필요하지만 정보도 필요하고 또 가슴 따뜻한 것도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한다고 또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분들은 꼭 모시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당대표님도 한번 모시고 또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또 안희정 지사나 여러분들 모셔서 같이 하는 방송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주는 더더욱 알찬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치가 더럽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계속해서 좀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망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셔야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않습니까? 더더욱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분입니다. 한 분 가셔가지고 두 분 끝까지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는 거 하죠. 네. 네. 안녕. 진짜 안녕. 진짜 안녕.